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우리 평범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수다로 떨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는 그 누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숫자에 관한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 있잖아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사에서 저에게 환불은 여행사에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온 여행사 이메일을 들춰봤더니 그 여행사의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항공권을 구매한 가격 비교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그 앱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인터넷에다 물어봤죠. 그 가격 비교 사이트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 항공권 그냥 친구에게 점심 사줬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이래도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이 빠져나간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ARS 이번에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가까운 은행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가까운 은행에 15분 걸려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서류를 쓰는 게 좀 많았어요. 서류를 쓰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항공권이 취소되었다라는 그 이메일을 저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제부터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항공사에 또 전화를 해서 이메일을 받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틀이나 걸려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돈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내 돈이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돈으로 숫자로 찍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8,65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딱 찍히니까 눈에 확연히 드러나니까 손에 잡히니까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숫자는 우리를 통제한다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커피숍에 10번 가면 한 번 더 주는 거. 그리고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포인트 주잖아요. 그거 다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상술인 것을 알면서도 포인트가 5,000점이 쌓였다, 6,500점이 쌓였다, 그렇게 숫자로 드러나니까 저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유혹당하는 거죠. 요놈의 숫자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페북이나 인스타 이런 데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읽고서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또는 댓글을 달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저한테 띠딕하고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알림이 오는 거예요. 지금 김영미 님이 페북에 올린 글에 김경숙님 외 34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올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고백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그누나TV를 하면서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자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고 조회수가 몇 명이지 요것을 확인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중독된 거죠. 제가 그 숫자에. 그 영국 드라마 중에 블랙미러라는 게 있어요. 블랙미러. 검은색 거울이잖아요. 그 뜻이 우리가 쓰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TV가 전원을 켜기 전에 검정색이잖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특히나 고도로 발전한 이런 기술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얘기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중에서 추락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 추락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우리처럼 늘 가지고 다닙니다.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나 택시를 탈 때나 공항에서 비행기표를 예매할 때나 어디든지 요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요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섞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는 띠딕 하고 상대방에게 점수를 줍니다. 5점이 만점이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평점이 몇 점인가 얼른 확인을 하고요.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영혼 없는 친절 이런 것들을 베풀죠. 그런 메시지를 날립니다. 처음 그 누나 TV를 촬영하고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이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야? 라고 묻더군요. 제가 만든 콘텐츠를 보니까 이거는 뭐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확 끌어당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낵 콘텐츠처럼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 넘어가는 그런 콘텐츠도 아닌데 밋밋하고 재미없는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 궁금해서 저에게 물은 거죠. 그때 제가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소소한 생활 속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유튜브를 수차례, 수십 회 업로드하고 나서 자꾸 구독자하고 조회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등급이다, 100점이다, 별이 5개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비교를 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숫자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관여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열망,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에는 마음, 영혼이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보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숫자로 매겨지고 비교당하는 이런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숫자는 너무나 눈에 잘 보이니까, 확연하니까 그 숫자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아이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 하시네 라고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실까봐 조금 걱정은 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상 그 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